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새 변이종인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된 국가가 남아공에 이어 영국, 네덜란드 등 12개 국가로 늘어나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변이가 확산하는 건 기정사실이라며 미국이 5차 대유행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연일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사실상 포화 상태를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방역 종합 대책을 발표합니다. 내년 3월 9일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광주에서 전국민 선대위 회의로 나흘째 광주 전남 민생 탐방 일정을 이어가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체제 이후 첫 지역 일정으로 세종과 대전을 찾아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한 사람당 2천만 원 한도로 1%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2조 원이 투입됩니다. 오늘은 일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지만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아 강한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고 수도권과 충청 지방 등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아 캐스터, 미세먼지가 말썽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며 막바지 가을 즐기기 좋으셨을 텐데요. 대기가 정체하면서 오늘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하루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도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날씨만큼은 맑은 가운데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도 어제만큼이나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고 난 뒤에 영하권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12월의 첫날인 수요일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일주일째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은 건조 경보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내륙 곳곳에서도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불씨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전은 0도, 부산은 8.3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2도로 온화하겠습니다.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에도 4천 명에 근접한 가운데 하루 사망자 수와 위중증 환자 수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족한 병상이 상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유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928명입니다. 닷새째 4,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일요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입니다. 검사자 수가 줄어들면 확진자 수도 감소하던 이전 주말과 달리 휴일에도 4,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더욱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 사망자는 56명으로 그제보다 4명 더 늘었습니다. 지난 23일 일일 사망자 수가 처음 30명을 넘은 이후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647명으로 엿새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병상 부족이 상황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27일 현재 70% 수준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지만 치료센터나 병상을 배정받지 못한 확진자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저하고 와이프하고 이제 한 달도 안 된 신생아가 같이 있는데 저희는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는데 생활치료센터 가실 수 있고 만약에 가면 지금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4주간 일상 회복 상황을 평가하며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000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을 제외한 16개 시도 확진자는
모두 2,7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08명 줄었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준 영향으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죠.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이미 유럽 등지에서는 확산이 시작됐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정책부 이기종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각국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입국한 뒤 확진된 여객기 승객 61명 가운데 적어도 13명이 오미크론 감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독일에서는 세 번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덴마크 당국도 남아공에서 입국한 여행자 2명이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도 두 번째 감염자가 확인됐는데요. 각국 보건당국은 한 목소리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이 확인된 건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게 오미크론 변이가 이 기존 진단 검사로는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거란 얘기인 건가요? 네, 현재 진단 검사 방식으로는 오미크론 확진자를 검사하면 코로나에 걸렸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변이에 감염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추가로 유전자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각국의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학계에서는 영국의 돌파 감염 급증 원인이 오미크론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궁금해지는 게 이 오미크론 변이가 이 증상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가 가장 궁금한데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심각한 건가요? 네, 오미크론 변이를 처음 발견해서 보고했던 의사의 인터뷰를 참고해 볼 만한데요. 남아공의 의사 안젤리크 쿠체 씨는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환자들을 본 경험을 밝혔습니다. 우선 젊은 환자들도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다고 하고요. 기존 코로나와 달리 미각과 후각은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특이하긴 해도 강하게 나타나진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환자들 모두 증세가 호전됐고요.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가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쿠체 박사의 인터뷰는 의미 있는 정보지만 이것만으로 오미크론의 특성을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또 증상 외에도 전파력이 델타 변이보다 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맞은 백신으로는 예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면역 보호를 회피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It has the molecular characteristics that would strongly suggest that it would be more transmissible. It has a bunch of mutations. 네, 바이러스의 중요한 부분인 스파이크 단백질에 32개의 돌연 변이가 있어서 전파력이 더 강해졌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오미크론의 증상이나 감염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며 심각성을 파악하기까지 수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제조사들도 조사에 나섰는데요. 화이자와 백신을 공동 개발한 바이오엔테크는 2주 안에 이 변이의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면 새로운 변형 백신을 개발해야 하는데 적어도 석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국내에서는 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아직 확인된 건 없는 거죠? 네, 아직 국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거나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5주간 아프리카 지역 입국자 중 확진자가 22명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8명은 바이러스의 양이 너무 작아서 변이 분석 자체가 불가능했던 터라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이 방역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오늘 새로운 방역 대책 발표한다고요? 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합니다.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건 지난 7월 이후 넉 달 만입니다. 최근 확진자가 4,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는 데다 오미크론까지 등장해 방역 강화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방역 패스의 유효 기간을 도입해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만큼 재택 치료 확대 등 관련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회의를 마친 뒤에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방역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네, 국내 상황도 심각한데 이 해외 상황까지 예의를 계속 주식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청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직접 위원장을 맡았는데요. 2030 세대 공략에 나섰습니다.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두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 출범식에서 청년과 함께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대통령실부터 비롯해서 모든 그 정부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다 배치해가지고 이건 단순한 인턴이 아니고 유능한 그 청년 보좌역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도 공유하고 청년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고 전국 청년 조직을 총괄하는 청년본부도 선대위 별도 기구로 신설합니다. 청년위 부위원장은 30대인 김재훈 식탁이 있는 삶 대표와 20대인 김원재 UN 사무총장 기술특사실 디지털 정책 보좌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총괄 선대위원장 합류가 불투명해지자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 선대위원장은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때리기로 이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 변호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데이터 폭력이라 말한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아닙니다.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출범 후 첫 공식 행보로 세종시를 설계한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과 함께 충청 지역을 순회하며 표심을 공략합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고 제안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청년 정의당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해 정치 교체로 청년의 미래를 되찾자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로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외치는 각 후보와 달리 아직 누굴 뽑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부동층이 여전히 많습니다. 역대 대선과 비교해봐도 후보에 대한 호감보다 비호감이 높다는 여론조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내년 3월 9일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딱 100일 남게 됩니다.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접전을 벌이며 누구도 대세를 굳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선과 달리 이번엔 특히 부동층이 많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마음에 두고 계신 대선 후보 좀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은. 저는 그 토론 보고 결정하는. 없어요. 사는 것이 뭐 찹찹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모르겠어요. 우리도 장사하다가 망해버려가지고 뭐 그런 생각 여유도 없고 그래요. 청년층 실업률, 자영업자 고통, 코로나 방역 등 사회적 이슈에 뚜렷한 대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유력한 두 후보 모두 비호감도가 60% 정도로 호감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대장동 개발 의혹, 윤석열 후보의 경우 고발 사주 의혹이 있고 두 후보 모두 몇 차례 실언이 이어진 것도 원인으로 보입니다. MZ세대가 특히 부동층이 많지 않나, 부동산 이런 관련해서 직격탄을 맞아서 가장 지금 정치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편이에요. 그 반면에 이제 후보들의 비호감도 때문에 참여를 많이 주저하게 된 층이기도 하다. 여기에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후보의 제3지대 공조 가능성도 100일을 앞둔 대선에 또 다른 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가 무산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화살이 장제원 의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 3인방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장 의원은 고소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만찬 회동 이후 선대위 합류가 무산되고 고개 끄덕이신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글쎄, 난 할 말이 없으니까. 그 책임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김종인의 합류 무산을 반기는 사람들로 문고리 3인방이라 했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등 3공신과 더불어민주당이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이어 윤 후보가 김종인 박사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며 김종인 상황설을 퍼뜨린 세력들이 결국 승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참여가 잠시 불발된 것을 결렬이라고 보고 제가 반겼다는 근거가 뭐냐며 대통령 선거는 한 명에게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겁니다. 또 더 이상의 음해와 명예훼손을 멈춰달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진중권 전 교수도 여의도 바닥에서는 벌써 장순실이라는 말이 나돈다며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딸 채용 비리가 있는 김성태 전 의원을 임명한 것 등을 꼬집으며 권경애 변호사의 손을 들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네 번째 대권 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손 전 대표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전 대표는 지난 13일 오랜 침묵을 깨고 찍을 만한 마땅한 후보가 없다며 현 정치권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야가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1년 미루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역시 완화할 분위기인데요. 과세 준비를 마친 정부는 사실상 노골적인 정치권의 표 계산으로 정책 일관성이 흔들린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또다시 감세 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더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는 어제 소소위를 열고 1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상자산으로 1년 동안 얻은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50만 원 초과 구간부터 22%의 세금을 매기도록 예정돼 있는데 번복하는 겁니다.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250만 원부터 과세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정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세 유예는 물론 공제 한도 조정이 자칫 가상자산 투자 권장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안에도 여야 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철마다 나오는 조세 원칙 후퇴가 표 계산을 했을 때 여야 누구에게 득이 될지 주목되는 가운데 국회 기재위 여야 간사는 오늘 조세 소소위에서 최종 단판 짓기에 나섭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이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10월 말까지 정부의 인원 제한 조처를 이행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약 10만 명으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과는 별개입니다. 투입 예산은 총 2조 원으로 소상공인 1명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1%의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20일 발생한 천호동 아동학대 사건의 계모에게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입니다. 이 아동학대 살해죄는 현재 적용된 아동학대 치사죄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데 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해집니다. 이상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천호동의 한 빌라. 지난 20일 30대 여성 이모 씨가 의붓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가과학수사분들이 이상한 포대 같은 흰색깔 천 같은 걸 이렇게 펼치시면서 이제 치수도 재고 하시는데 거기 약간 빨간색 물체가 저는 보였거든요. 그런데 숨진 아이를 부검하자 사망 원인으로 추정되는 직장 파열 외에도 뇌출혈 흔적과 상처 등이 발견돼 학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씨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아동을 지속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경찰은 이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에 이 씨가 받은 혐의는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변경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능해집니다. 아동학대 살해죄는 지난 3월 정인이법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설됐습니다. 현재까지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된 건은 단 4건에 불과하지만 경찰이 이 씨에게 살해죄를 적용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이 오늘 검찰에 송치됩니다. 김 씨는 신상공개 대상자로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데 마스크를 벗고 실제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입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달아났다가 이튿날 덜미를 잡혔습니다. 연인 관계였는데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통금지였는데. 경찰은 오늘 오전 8시 살인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병찬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합니다. 검거 나흘 만에 신상공개 대상자로 지정된 터라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 이때 실제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나옵니다. 다만 국가경찰위원회는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더라도 이를 제지할 수 없다는 내부 지침을 정했기 때문에 실제 공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A씨는 김병찬과 6개월 전에 헤어진 뒤에도 지속적인 스토킹에 시달렸고 지난 7일 경찰로부터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시 스마트워치를 통한 2차례의 긴급 호출에도 결국 목숨을 잃으면서 경찰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도 거세진 바 있습니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마련하고 112 신고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선로 일부 구간에 문제가 생겨 정비한 적이 있는 경남 통영 욕지도의 모노레일. 어제는 하반기 선로 정비를 위한 휴장을 하루 앞두고 탈선 사고가 났는데 8명이 다쳐 육지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노레일 차량이 기울어진 채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왼편에서 사람들이 지붕을 드러내고 여성 승객을 구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걸려 있는데 지금 위험해요. 지금 몇 분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모노레일 차량 한 대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승객은 모두 50대에서 60대였는데 남성 1명과 여성 7명 등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육지에서 1시간쯤 떨어진 섬이라 헬기 세대가 동원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현재는 중상 정도 나와 있고요. 위중하다고 느끼셨던 분이 아까 의식저하 부분이신데 지금은 회복되셨다고 저희가 들고. 사고는 정상에서 내려오던 모노레일 차량이 탑승장을 불과 5m쯤 앞두고 곡선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욕지도 모노레일은 2019년 12월에 개통돼 만 2년이 됐습니다. 천왕산 대기봉까지 2km를 연결하는 모노레일로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선로 정비를 위해 휴장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전날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은 운영업체와 목격자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법원도 헤아려 준 걸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해 재판에 넘겨지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은데 법원이 이들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도 내지 않도록 형을 깎아줬습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도 잠시. 확진자 급증과 새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에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강화될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계속 적자였잖아요. 잘못이라도 3,000팩이 이렇게 되는데 또 다시 이제 그렇게 한다 하면 정말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안 그래도 3분의 1토막 난 거죠. 실제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적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직원들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때 주지 못해 형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에도 온정은 있었습니다. 이 기간 판결이 내려진 40건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가운데 35건에서 법원이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이 중 벌금형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절반인 13건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벌금액 역시 최대 50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들 범죄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임금을 체불하거나 경영난이 악화된 것으로 보고 경감 사유로 참작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피치 못할 사정이라는 부분을 참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선고가 이뤄진 소상공인이 경영한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 전체의 87.5%로 영세할수록 타격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근육 이상증으로 투병 중인 이봉주 선수가 30여 명의 팬들과 함께 감동의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이봉주 선수는 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봉주 쾌유 기원 마라톤 마지막 주자로 나섰는데요. 허리를 숙인 채 팬들과 함께 천천히 400m 트랙을 3바퀴 돌아 1.2km를 달렸습니다. 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뜨거운 환호와 박수가 쏟아졌는데요. 지난해 6월 수술을 받고 아직 허리를 쭉 펴지 못하고 있는 이봉주 선수. 어제 마라톤은 근육 긴장 이상증이 발병한 지난해 1월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진 겁니다. 이봉주 선수는 많은 이들의 응원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달렸기에 더욱 뜻깊은 레이스가 됐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4년 만에 중국 리그 복귀전에서 17득점을 몰아치며 소속팀 상하이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중국 광둥성에서 열린 2021-2022 중국 여자 배구 슈퍼리그 개막전에서 김연경 선수의 소속팀 상하이는 라오닝과의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중국 슈퍼리그가 갑자기 외국인 선수를 한 명만 코트에 설 수 있게 하면서 김연경 선수의 입지가 좁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날 김연경 선수는 미국의 조던 라슨을 제치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블로킹과 코트 구석을 찌르는 강타로 연속 득점을 올리며 이날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냈는데요.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가 다시 한번 대륙을 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창인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26일 역대 최대 규모의 쇼핑이 이뤄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대형 쇼핑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수천 명에 달하는 인파가 동시에 쇼핑몰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날 사고로 10살 어린이 등 3명이 총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1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이날 총격 사건은 서로 아는 두 집단끼리 싸움을 벌이던 중에 일어난 거라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체포했고 달아난 나머지 용의자들도 쫓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무려 2년 만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미국 현지 시간으로 27일에 시작해 4일간 진행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팬들의 열기가 무척 뜨거웠다는데요.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서트장 내부는 사람들로 빼곡하고 외부에는 한껏 들뜬 표정의 팬들이 눈에 띕니다. 방탄소년단이 코로나 확산 이후 2년 만에 첫 대면 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에 달려온 팬들의 모습입니다. 현지 시간 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다음 달 2일까지 총 4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티켓은 예약 판매 시작과 동시에 전석이 매진됐는데 안표 가격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도 공연을 즐길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 회차 공연은 이용권 구매 후 제공되는 생중계 링크를 통해 시청 가능합니다. 이번 콘서트는 제목에서 드러난 메시지처럼 어디에 있든 누구나 함께 춤추는 것을 허락받았다는 기쁨을 표현하는 축제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트와이스 등 다른 그룹들도 잇따라 미국 공연을 계획하고 있어 K-팝 해외 투어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우리와 반대로 현재 여름 날씨인 브라질에선 개와 사람이 함께하는 서핑 대회가 열렸는데요. 말 그대로 물개들의 멋진 서핑 실력 감상해보시죠.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도 이른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여줍니다. 반려인과 반려견이 하나가 된 서핑 대회가 브라질에서 열렸는데요. 능숙하게 물살을 가르는 견공이 있는가 하면
뒤뚱뒤뚱 균형을 잃고 바닷물을 흠뻑 뒤집어 쓰는 친구도 있네요. 구명조끼를 입으며 준비하는 곁으로 서핑은 뒷전, 그저 공을 갖고 노는 게 즐거운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의 우승견은 바로 파라피나라는 이름의 이 강아지. 이미 세계 챔피언십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딴 실력자라네요. 눈길을 사로잡는 동물들이 또 있었는데요. 약 2억 2천만 년 전 중생대에 살았던 이 동물들이 파리엔 어쩐 일일까요? 크리스마스를 한 달 앞둔 프랑스 파리엔 공룡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등불 축제를 연상하게 하는데요. 알록달록한 색깔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불빛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로 3년째인 이번 전등 축제에 특별히 공룡이 주인공으로 나온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도 큰 이유고요. 지금은 사라진 공룡으로 생물 다양성에 대한 메시지도 전할 수 있다는군요. 화려하고 멋진 공룡 작품들 실제로 한번 보고 싶네요. 곧 날이 더 추워지고 강이나 호수가 얼면 썰매 타는 분들 있으실 테죠. 조그만 개인용 썰매 말고 커다란 비행기를 타고 미끄러지는 경험은 어떨까요? 착륙을 시도하는 에어버스 A340 항공기. 미끌미끌 얼음 활주로로 서서히 접근하는데요. 남극의 대형 여객기가 내리는 건 최초입니다. 바퀴가 빙판에 닿기 시작하는데 미끄러지는 거리가 꽤 깁니다. 컬링 경기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항행 보조 장치도 없이 어려운 임무를 완수한 조종사들은 역사를 만들었다며 기뻐합니다. 곧 관광객들도 탄다는데 새하얀 얼음 위에서 썰매도 아닌 여객기를 타는 경험은 잊을 수 없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